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기기기 첫 수업이죠. 첫 수업인데 전기기기가 좀 어려울지 힘들지 모르겠는데 다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전기기기라는 부분을 다뤄드리겠습니다. 몇 쪽 보시냐면요. 제 1쪽 보시면은 직육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몇 쪽 보시냐면요. 제 1쪽에 보면 제 1장 직육이가 되는데 이게 총 몇 장 구성이냐면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험 문제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출제가 잘 되는 거고요. 5장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와봤자 뭐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5장에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일 주로 하실 것은 1장, 2장, 3장, 4장까지만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내용이 굉장히 긴 게 바로 뭐냐? 이 1장입니다. 1장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긴데 1장이 조금 무난하게 넘어가시면 나머지 장은 크게 뭐예요? 내용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렇게 뭐가 돼? 깊게 들어갈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1장 부분이 좀 내용이 좀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또 길고,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마지막 4장인가요? 4장은 결론적으로 내용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데 1장이 좀 내용이 기니까 1장에 좀 시간 배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장은 거의 비슷한 일수로 해서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장 직육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장 직육입니다. 직육이 혹시 뭔지 아세요? 직육이? 제1장 직육입니다. 직육입니다. 그러면 이 직류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직류를 이용한 기계장치가 바로 직육입니다. 다시 직육이라는 것은 직류를 이용한 기계장치가 즉 직류를 이용한 기계장치로 있는 직육이라고 부르는데 이 직육에는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직육에는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바로 뭐가 있냐면은 직류 뭐가 있냐면요. 발전기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직류 뭐가 있냐면은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육이라는 것은 직류를 이용한 기계장치를 우리는 직육이다라고 부르고 직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직류 발전기라는 게 있고 직류 전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 직류 전동기 쪽으로 출제가 조금 많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 해서 이게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요게 비중을 따지면 이쪽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순서.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요 직류 발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육이라는 것은 직류를 이용한 기계장치를 직육이라고 부르고 직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류 발전기가 있고 직류 뭐가 있냐? 전동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직류 발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직류 발전기의 원리를 배울 텐데 그럼 직류 발전기의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직류 발전기의 원리는 뭘까요?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일까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즉 직류 발전기 원리는 바로 뭐냐?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 발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전기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냐? 오른손 법칙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은 뭐를 알고자 할 때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쓸까요? 뭘 알고자 할 때? 시험 문제죠. 자기학에서.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은 뭘 알고자 할 때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씁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바로 요겁니다. 바로 도체가 뭐냐?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의한? 도체에 의한 기전력의 방향을 내가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러면요, 이 기전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배웠던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알 수도 있고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렌츠의 법칙이라는 걸 또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기전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렌치의 법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문제 풀다 보면은 어떨 때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 어떨 때는 렌치의 법칙이에요. 그럼 도대체 문제에 따라서 분명히 똑같이 기전력의 방향을 물었는데 어떨 때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정답이고 어떨 때는 렌치의 법칙이 정답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구별하냐면은 차이는 요겁니다. 도체냐 코일이냐 차이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도체에다가 동글뱅이 친 이유는 뭐냐면은 도체에 의한 기전력의 방향을 물으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맞지만 코일에 의한, 즉 코일이죠. 코일에 의한 기전력의 방향을 물으면 뭐가 정답이에요? 렌치의 법칙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구분이냐면은 도체에 의한 기전력의 방향을 물었는지 코일에 의한 기전력의 방향을 물었는지. 우리는 도체에 의한 기전력의 방향을 물으면은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 코일에 의한 기전력의 방향을 물으면 무슨 법칙? 렌치의 법칙이다라는 걸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직류 발전기 원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칸이 나오려나? 한번 볼까 이따가. 네. 요게 바로 뭐냐, 요 부분이 바로 철심입니다. 바로 요게 바로 뭐냐, 철심. 그럼 제가 이 철심에 이런 식으로 제가 뭐를, 코일을 제가 이렇게 감습니다. 코일을. 이렇게 코일을 제가 가볼게요. 이렇게 제가 코일을 간 겁니다. 그럼 철심이 제가 뭐를 가냐면 이게 바로 철심을 뜻하는 거고요. 이 철심이 제가 뭐를 감았냐면은 코일을 감습니다. 그럼 철심이 코일을 감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뭐를 갖다 거냐면은 여기에 제가 뭐를 전압을 이렇게 갖다 겁니다. 이렇게 전압을 갖다 그래요. 그러면 요게 바로 전압의 기호죠. 이 심볼인데 전압의 심볼을 이렇게 나타낸 거를 직류전압이라 그럴까요? 교류전압이라 그럴까요? 예, 우리는 전압원을 이렇게 그린 것을 우리는 직류전압이라고 불러요. 그럼 직류는 교류와 다르게 뭘 갖고 있어요? 극성을 갖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직류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건전지입니다. 그럼 건전지는 뭐가 있냐? 극성이 있어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럼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야? 바로 이게 짝대가 긴 쪽이 우리가 뭘로 배웠냐면 학교에서 플러스다라고 배웠고요. 짝대가 짧은 쪽이 뭐냐? 이것을 마이너스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냐면 전기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을 플러스라고 부르고요. 전기를 조금 갖고 있는 쪽이 뭐냐? 마이너스. 그러면 철심에 제가 뭐를 감고 코일을 감고 요 양단자에 제가 뭐를